너 그러다 경찰에 잡혀가. 여기 한국의 한 길거리에서 분실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외국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감동이 좋다의 사연은 인터넷, 유튜브, 제보 사연을 가명 등으로 각색 및 재구성하여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루나라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과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처음으로 프랑스를 갔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업무와 관련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뇌 속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나 봐요. 그 이후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했는데요. 거기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2명 생겼어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상냥하고 또 엄청 성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 저도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일본에서 온 나오미, 한국에서 온 민지였죠. 몇 번 만나기도 하면서 꽤나 친해진 저희는 돌아오는 겨울에 셋이 한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계획한 뒤부터 매일같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자랑하던 나오미와 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여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은 몇 번 다녀봤지만 아시아는 처음이었는데요. 좀 멀기도 하고 말도 너무 안 통할 것 같아서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원주민인 두 친구가 각자 여행 계획도 짜고 가이드도 해준다고 하니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나오미와 민지도 경쟁이 붙어서인지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비행기표만 예약해서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답니다. 유튜브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기를 찾아보며 매일 설레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다 같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자랑한 대로 인천공항은 도착하기 전부터 압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아도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수속도 너무 빠르고 친절했고 내부 편의시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면실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도 있다는 민지의 설명에 저는 감탄만 할 뿐이었죠. 왠지 모르게 나오미는 공항 도착 후 잠시 표정이 굳은 것 같았지만요. 즐겁게 이야기하며 공항 밖으로 나가던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구름같이 몰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연예인이라도 왔나 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곳엔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에 다닐 법한 어린아기가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면서요.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아이 옆에는 젊은 공항 직원과 경찰이 아이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요. 젊은 여성과 남자 경찰이었어서 그런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가시더니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고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이 주섬주섬 아이에게 간식을 주고 달래주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장난감도 보여주고 간식도 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보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이었다면 대부분은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다들 빠른 걸음으로 가기 바빴을 텐데 한국인들은 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걱정되는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어느새 아이 부모를 찾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10분 정도가 지나자 저쪽에서 펑펑 울며 아이의 엄마가 뛰어왔어요. 몇몇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민지네 부모님이 저희 편하게 놀으라고 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동안 민지네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지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쌀쌀한 늦가을이었는데도 집이 너무 훈훈하길래 민지야 너희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난방을 해놓고 사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오는 동안 미리 어플로 난방을 켜놓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로만 듣던 온돌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집이 전혀 건조하지도 않은 데다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죠. 이게 바로 K난방이구나 했습니다. 한국인은 한파에도 전혀 추울 것 같지 않아 부럽더라고요.
누워서 이불을 잠시 덮어보았더니 1분도 안 되어 온몸이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등부터 다리, 발까지 전부 따뜻하니까 피로가 풀리는 듯해서 순식간에 잠깐 졸고 말았죠. 민지가 제 사진을 찍는 소리에 깼는데 절 보면서 재밌다고 깔깔깔 웃더군요. 저랑 나오미는 신기하다며 연신 감탄을 했는데 나오미는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민지네 집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제 인스타에 사진들을 올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민지는 본인도 안 된다 그러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간의 통화를 마치고 민지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마침 운이 좋아서 한두 시간 후에 기사님이 바로 온다며 곧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고 당일에 바로 기사님이 온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본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는 대기를 해야 했고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 기본적인 것들도 어려워서 당연히 그동안 엄청난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당일에도 가능하다니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말에 민지는 빙긋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기본이라 처리가 늦거나 하는 곳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크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1시간 반 정도 후에 기사님이 오셨고 공유기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더니 새로운 공유기로 교체하면서 진단과 처리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또다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인생 내내 와이파이 공유기 연결을 하려면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 민지네 집의 공유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을 찍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저희 네덜란드와 비교가 안 되는 IT 인프라와 편의성에 저는 그야말로 10년 뒤 미래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민지의 추천으로 창덕궁에 놀러 갔어요. 서울의 번화한 높은 빌딩들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궁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넓고 좋아서 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서울이 몇백 년 된 궁궐과 왕릉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유서 깊은 도시가 이 정도로 변화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오래된 유적과 첨단 인프라가 공존한다는 것은 전통과 현대의 기술 발전이 함께 있는 드문 경우니까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궁을 둘러본 뒤 잠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보기로 했죠. 한국에 와서 처음 맡는 커피 향기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쌀쌀한 날씨에 달콤한 음료를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응급 상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옆 테이블 의자에 휴대폰과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지갑의 디자인과 색을 보아하니 아마도 여성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값비싼 물건이 2개나 있는 것을 보고 제 심장이 다 쿵쾅거렸어요.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플까 하고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나올 때쯤 제가 가서 지갑과 휴대폰을 갖고 왔죠. 보통 유럽에서는 저렇게 잠시 까먹고 두고 간 물건은 되찾을 확률이 0에 가깝거든요. 저는 다행히 민지와 같이 있으니 민지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 것이라 생각했어요.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민지에게 휴대폰과 지갑 분실물을 주었는데 경찰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민지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죠. 근처에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해 본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에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혹시 이 물건들이 테이블이나 의자에 있었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민지는 의아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저한테서 휴대폰과 지갑을 낚아채고는 빛의 속도로 카페로 뛰어갔어요. 그리고선 순식간에 다시 저희 앞에 돌아와서 숨을 헉헉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진정된 뒤 민지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경찰에 끌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테이블이나 의자에 소지품을 놓아둔 건 한국에서는 자리를 맡아두었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물건을 올려놓으면 잃어버릴 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혹시나 그럴 의도라면 가급적 저렴한 물건을 두어야지.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 우리같이 착한 사람이 그 물건을 경찰서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민지는 웃으면서 분실물이라면 보통 그 가게로 찾으러 올 테니 가게에 맡기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저렇게 값비싼 물건들을 두어도 안 훔쳐가냐고 물어보니 나오미가 한국은 아마 CCTV가 많아서 어차피 다 감시당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민지는 아니야 CCTV가 있어도
필리핀 같이 대낮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어 라면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줬죠. 하긴 브라질도 CCTV가 있지만 그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강도를 당하는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범죄자를 잡는 치안당국의 의지가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 싶더군요. 저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후 저희는 다 같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공항도 매우 친절하고 깔끔한 이미지라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오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왠지 나오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미가 왜 그러지? 하는데 문득 싸한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같은 칸에 있는 어른들이 뭔가 좋지 않은 어조로 말을 하면서 저희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 소리 말곤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인식하고 저희는 죄인 같은 눈빛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더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대화를 하고 있어서인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은 왠지 조용한 것 같아서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문제가 되나 보더군요. 이곳에서의 매너를 모르고 왔던 게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내리고 나오미의 집으로 가던 중 저는 민지에게 나오미네 집에 부모님도 계시니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내가 몰래 선물을 사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알겠다며 나오미와 같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선물을 골랐는데 저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제가 시끄럽게 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직원이 엄청 불친절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건가 했지만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나오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뒤에서 엄청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한테 말하는 건가 싶어 뒤돌아보니 아니요, 그건 제 뒤에 기다리던 일본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대한 건가 하는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죠.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딱히 친절하진 않아도 일부러 더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선물을 사온 걸 보자 나오미는 미안해하면서도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부모님은 저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가 생각하던 일본에 온 느낌이 났어요. 항상 상냥한 선진국민의 이미지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나오미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이 좁아서 그랬냐고요? 물론 집이 전체적으로 좀 작은 느낌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초겨울 정도라고 해도 방이 너무 추웠어요. 어떻게 된 게 아까 바깥보다 집안이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스토브 같은 난방기가 있었는데 민지네 집에서 불지옥 같은 방바닥을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여기는 난방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와중에 잠을 자고 있어서 그게 더 신기했죠. 제가 뒤척이는데 민지도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옷을 더 껴입더라고요. 역시나 민지도 추워서 잠이 안 온다 그러더군요. 아니 여기가 북쪽도 아니고 그래도 남쪽에 가까운 위치인데 방이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요? 며칠 안 지냈는데도 발부터 녹여주던 한국의 난방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온돌온돌하면서 밤늦게야 간신히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행히 따뜻한 국물 음식을 주셔서 저희는 몸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차를 렌트해서 고쿠라성과 다른 여러 곳을 다니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미야모토 무사시와 연관이 있다는 곳이래요. 사진으로 보았는데도 너무 멋져서 저와 민지는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일본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글쎄 저희가 렌트하려고 했던 차가 며칠 전에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네요.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이동 비용은 줄 테니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분이었어요. 업체에서 택시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수부터 환급까지 3주 이상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우편이라니요? 얼마 되지도 않는 택시비를 3주 이후에 환급을 해준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러니 민지는 어땠겠어요? 한국은 병원 보험금 처리도 어플에 사진 첨부하면 1분 만에 접수 완료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20년 전 시스템인 게 말이 되냐고 그냥 다른 업체에서 빌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상했습니다. 함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쭈뼛쭈뼛하는 것이었어요. 민지는 열을 내면서 혹시 여기에 다른 렌트카 업체 없어? 하고 물었는데
나오미의 반응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일본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죠. 대체 선진국 일본은 어디 가고 이렇게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일본만 있는 건가요? 아직도 이 정도로 아날로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일본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현금과 느린 업무 처리, 아날로그가 일본의 이미지였습니다. 다행히 나오미와 다녀서 별다른 불합리한 차별은 없었지만 아마 외국인끼리 다녔다면 또 기분 나쁜 일들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셋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 저는 확실히 여행을 많이 다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너무 다른 이유로 다시 보게 됐죠. 지금은 다른 것보다 잠깐 경험했던 온돌이 너무나 부럽네요. 유럽에서는 온돌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이 비싸더라고요. 전통의 온돌과 최첨단의 IT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